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역사 속 야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초기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 시대에 벌어진 충격적인 궁중 스캔들입니다. 바로 세자빈 순빈 봉씨와 궁녀 소쌍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은 조선 왕조실록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을 만큼 당시 조선 사회를 뒤흔든 큰 사건이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궁궐 안에서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의 외로움과 금지된 감정이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436년은 세종대왕이 즉위한 지 18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창제를 준비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조선을 문화강국으로 만들어가던 시기였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태평성대, 그야말로 조선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궁궐안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중 생활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진짜 삶이 있었던 것이지요. 순빈 봉씨는 세종대왕의 장남인 세자, 훗날 문종이 되는 이의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원래 세자의 첫 번째 부인은 휘빈 김씨였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1427년 봉씨가 새로운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궁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봉여인이라는 분으로 그리 높은 가문 출신은 아니었지만 왕실과의 인연으로 딸을 세자빈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세자빈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겉으로 보면 최고의 영화입니다. 조선 최고 가문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왕비가 될 수도 있는 자리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엄격한 규율과 끊임없는 감시,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봉씨의 경우는 더욱 그랬습니다. 세자 문종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는 성품이었고 병약한 체질이었어요. 게다가 첫 부인 김씨를 깊이 사랑했기에 두 번째 부인인 봉씨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궁에 들어온 지 9년, 봉씨는 세자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세자는 그녀의 처소를 찾지 않았어요. 대신 책을 읽거나 신하들과 정무를 논하는 데 시간을 보냈지요. 세자빈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인 세손을 낳는 일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봉씨는 점점 궁중 생활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그녀는 궁중 생활이 답답하고 괴롭다고 자주 토로했다고 해요. 세자빈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작 한 여인으로서의 행복은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높은 궁궐담 안에서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살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고 매일매일이 무료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런 봉씨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궁녀 소쌍이었습니다. 소쌍은 봉씨를 가까이서 모시는 궁녀 중 한 명이었어요.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젊고 총명한 여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궁녀들은 보통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서 평생을 궁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가족과 떨어져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고 궁중 생활을 해야 했지요. 소쌍은 봉씨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자빈의 외로움을, 그 답답함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으니까요. 처음에는 주인과 시녀의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궁궐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남자들과는 격리된 채 살아가는 여인들, 그들 사이에서 생겨난 깊은 교감과 의지.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봉씨와 소쌍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위로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외로움이 깊을수록 서로에게 의지하는 마음도 커져갔지요. 당시 조선은 유교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특히 궁중에서는 더욱 엄격한 도덕률이 적용되었어요. 남녀 간의 관계도 엄격하게 규제되었는데 하물며 동성 간의 관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규율과 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고 답답한 삶을 살던 봉 씨에게 소쌍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안은 점점 더 깊은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운명의 날은 1436년 동짓날이었습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지요. 궁중에서도 동지를 명절처럼 지내며 팥죽을 끓여 먹고 악귀를 쫓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날도 궁궐 안은 분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봉 씨의 처소에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이날 밤 봉 씨는 소쌍을 자신의 침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요. 소쌍의 증언에 의하면 봉 씨가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남녀가 교합하는 것과 같이 서로 희롱했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교 사회에서 이것은 큰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왕실 며느리인 세자빈이 저지른 일이었기에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밀한 일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소쌍 본인이 고발했습니다. 그녀는 봉 씨의 행동에 대해 궁궐 상부에 알렸고 이 일은 곧바로 세종대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소쌍이 고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로 강제로 당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 두려워서였다고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관계가 틀어진 후 소쌍이 보복하려 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고발로 인해 봉 씨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세종대왕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세종은 학문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성군이었지만 동시에 왕실의 권위와 유교적 도덕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군주였습니다. 며느리인 세자빈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왕실의 체면을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세종은 즉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봉 씨와 소쌍은 물론 주변의 다른 궁녀들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히고자 했지요. 조사 결과 이것이 단 한 번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봉 씨와 소쌍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다른 궁녀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종대왕의 실망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장남인 세자의 부인이 왕실의 며느리가 이런 추문에 휘말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서 동성 간의 관계는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더구나 왕실의 세자빈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일이었으니 신하들의 충격은 컸습니다. 의정부와 육조의 관리들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엄벌을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왕실의 체면을 생각해 조용히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실록을 보면 신하들이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왕실의 권위와 사회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본 것이지요. 결국 세종대왕은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빈 봉 씨를 세자빈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궁에서 쫓아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왕실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세자빈이 폐위되는 것은 왕실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었지만 세종은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436년 봉 씨는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9년 동안 살았던 화려한 궁궐을 세자빈이라는 높은 지위를 모든 것을 잃고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봉 씨의 아버지 봉여인도 연좌제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딸의 잘못으로 인해 가문 전체가 수치를 당한 것이지요. 궁을 떠난 후 봉 씨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평생을 궁 밖에서 평민의 신분으로 살다가 쓸쓸하게 생을 마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소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록에는 소쌍에 대한 후속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도 궁에서 쫓겨났거나 벌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자이긴 했지만 사건의 당사자였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외로움에서 비롯된 일시적 감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소쌍이 왜 고발했는지 그녀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도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여인 모두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세종대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세종은 명군이었지만 동시에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장남인 세자 문종이 이 일로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왕실의 권위를 지켜야 하는 군주로서 엄정하게 처리해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였던 봉씨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록을 보면 세종이 이 사건을 매우 조심스럽게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크게 떠들지 않으면서도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했지요. 이 사건은 당시 조선 사회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어떠했나요? 여성들의 욕망과 감정은 어떻게 다루어졌나요? 특히 궁중 여성들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얼마나 달랐을까요? 봉씨의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도덕적 일탈로 기록되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시대 여성들의 억압된 삶과 외로움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궁궐이라는 금빛 세장 안에서 화려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야 했던 여인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역사 기록 속에 제대로 담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순빈 봉씨와 궁녀 소쌍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의 스캔들이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의 외로움, 억압된 감정, 그리고 그것이 불러온 비극적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군 세종대왕의 시대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도 아름다운 역사 뒤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봉씨는 과연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의 피해자였을까요? 소쌍은 왜 고발했을까요? 진심으로 고통받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권력자의 시각으로 쓰여진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요. 순빈 봉씨의 진짜 마음, 진짜 이야기는 어땠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 속 야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